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제목 참 좋은데요. 슬기로운 치과 방문 가이드. 네, 사실 치과를 방문하려고 하면 이렇게 두려움도 앞서기도 하고 또 치과 가야 돼 이런 좀 그런 것도 있고 누군가 이렇게 막 신나게 치과를 방문한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원장님? 네, 치과라는 곳이 사실은 저희도 학창 시절 때 수업 중에 하나가 치과 공포에 대한 환자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업도 있었어요. 네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치과를 가면 아프다는 인식이 먼저 오고 또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이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비용의 문제가 크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그런 부분이 치과 방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달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다짐 중 하나가 치아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치과를 찾아가서 기본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새롭게 내원하면 엑스레이 그리고 기본 검사는 무료로 해준다는 치과들이 참 많습니다. 워낙 치과를 가기 싫어해서 몇 년 동안 치과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았는데 이제는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치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치석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기본 스케일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치과 의사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를 통해 스케일링 이외에 다른 관리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안 그래도 치과가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슬기롭게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내원하시는 거고 또 본인이 느끼시기에 스케일링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다른 걸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그 다른 거를 해야 된다는 그 말 또한 듣고 싶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지켜본다 그러면은요. 치과를 일단 내원하시는 거를 일단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치아의 건강의 중요성은 인식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본인의 관리를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막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별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치과 가면 이러이러한 거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어떨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앞서신 것 같은데 치과를 가기 전에 오랫동안 안 가셨으니까 치과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거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안 일어난 거 문제인데 미리 이제 이렇게 치과를 내원하는 거에 가기 싫음에 이유가 되는 걸로 자꾸 이제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이제 이런 부분 보고요. 일단 스케일링을 원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스케일링 이외에 다른 치료를 권함을 받으면 이제 그게 이제 부담으로 느끼시고, 그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요를 받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1차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다 건강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가지고 계시는 선입관에 있어서 조금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세요. 네. 왜냐하면 치과 질환은 사실은 만성인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만성 질환은 진행이 굉장히 느립니다. 천천히 나타나고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거죠. 뭐 느낀다면 간혹 그냥 좀 피곤하면 잇몸에서 조금 뭐가 붓는 것 같고 들뜨는 느낌이 있나? 그러다가 또 조금 쉬면 이거 아닌가 보다. 뭐 이 정도가 되는 느낌이 전부 다일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은데 뭐가 문제란 말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심지어는 이가 다 망가졌는데 더 이상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안 아프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를 발치를 해야 더 큰 문제가 이제 뼈가 더 소실되는 그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페인을 못 느끼시니까 네, 그런 거죠. 네네. 그런데 치과 질환은 통증을 느낄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와, 무섭습니다. 네, 이게 비교를 하자 그러면 좀 너무 한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암이 그렇죠.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날 때 그때가 되면 늦는 경우, 그걸 인지했을 때 그런 것처럼 안타깝게도 치과 질환도 뭐가 부딪혀서 이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외상에 의해서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그 통증이 나타나니까 인식을 하시는데 치과 질환이 만성이고 충치조차도 만성적으로 계속 지나가다가 약간 이가 시리나 그러다가 또 금방 괜찮아지고 또 그냥 몸에서 만성으로 그냥 딱 그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제 이가 썩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방치를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럴 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충치치료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분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몇 년 동안 치과에 가지 않았지만 거울로 보기에 치아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분도 이제 보시기에 괜찮다고 느끼시는 거죠. 치석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스케일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치아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반적으로요. 네. 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치석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동안 관리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된 원인은 치석이 되기 전 치태라고 하는, 우리 보통 플라그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런 치태라고 하는 박테리아 덩어리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쵸. 거의 치아 색깔과 비슷하고요. 치석도 사실은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들은 나중에 지나야 좀 노랗게 착색이 되면서 보이게 되고요.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즉 잇몸에서 피가 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피가 이제 좀 침착이 돼가지고 까맣게 변하는 그런 치석 단계 정도만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댁에서 거울을 보면은 겉만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 안쪽, 혀가 있는 쪽, 입 천장 쪽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채광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된다 해서 손거울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거는 앞에 뒤쪽밖에 안 보이고요. 네. 어금니 쪽에 안쪽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잘 닦아도요, 이 치석 치태가 제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는 경험으로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갖고 오신 분 한 분도 못 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스케일링의 주기라든지 6개월, 보통 이런 단위로 6개월을 권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가 양치를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양치를 열심히 하시고 치실을 열심히 쓰시고 다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심지어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치아 상태를 전부 다 검사를 해본 거예요. 네. 염증 정도가, 잇몸의 염증 정도는 어떤지, 지금 충치의 빈도는 어떤지 이 부분을 다 놓고 봤더니 잇몸이 특별하게 이제 민감하고 잇몸병이 잘 생기시는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들이세요. 네. 건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스케일링을 했더니 3개월, 4개월이나 큰 차이 없이 다 건강하게 어느 정도 치아들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미미한 변화만 오더라. 근데 네. 1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염증도 좀 있고 염증 때문에 자꾸 이제 주변에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 조직이나 뼈 조직의 손실도 나는 것 같고 충치의 빈도도 좀 더 그렇죠. 올라가고 이러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니까 조금씩 나빠지는 분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국민 건강 전체 여러분들의 건강을 놓고 봤을 때 6개월에 한 번씩 정상적인 양치하는 법, 그다음 치실 쓰는 법 이런 것들 잘 숙지하시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6개월에 한 번씩 했더니 건강을 유지되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빈도로 스케일링을 받았더니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더라. 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병의 예방 차원에 하는 겁니다. 네. 병이 생기고 나고 이제 받는 그 시술은 치료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스케일링이라든지 지금 엑스레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꼭 맞아요.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진단 방법인 거죠. 네. 진단 도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의 엑스레이는 뼈의 형태, 뼈의 레벨, 그다음에 충치의 유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이제 진단 도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잇몸으로 뼈가 덮고 있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만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충치 부분도 위에 부분에 있으면 충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하고 이 사이에 컨택이 되는 부분이 충치가 생기거나, 보통 충치는요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작아요. 바늘구멍처럼 작고 그러면서 밑으로 좀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파여지는 그런 형태의 충치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이제 봐서만으로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엑스레이도 전반적으로 크게 보는 엑스레이가 있고 치아 한 2개, 3개 정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엑스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CT가 이제 치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CT처럼 전체적으로 3D의 이제 이미지로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일반적인 엑스레이로도 잡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은 이제 CT를 통해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도가 더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인의 눈, 심지어는 저희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6개월에, 보통 저는 1년에 한 번씩 별 문제가 없다면 꼭 보고, 충치 유발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처럼 이렇게 이가 좀 약해서 조금만 쌓여도 충치가 생기는 이런 학생들은 6개월에 한 번씩도 계속 올 때마다 꼭 찍어서 확인을 해서 괜찮은지.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기 진단이 돼야, 조기 치료가 돼야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이제 좀 그렇죠.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스케일링 이외에 다른 부분의 관리가 지금 안 되면 큰 문제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게 그 다른 관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느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제 병변이 있는 경우일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때 치료를 받으면 이후에 이제 충치 같은 경우라면 신경치료로 아니면 크라운을 해야 되는 그 정도가 되기 전에 그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스케일링은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아무래도 학술로도 이미 임상 연구로 나온 결과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제 원장님과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아에 따라서 6개월에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 6개월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또 엑스레이는 어떤 치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진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치과를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원장님. 치과 방문이 두렵고 이분도 두렵다고 합니다. 또 부담스러워서 몇 년 동안 미뤘습니다. 사실 이게 몇 년 동안 미루면 더 두렵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는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방문 전에 이 공포를 줄이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면서 여쭤봤어요. 네. 치과 방문 두렵죠. 네. 이게 두려움이 그냥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같이 이제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그렇게 병이 있다면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있어서 치과 가는 부분들이 더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늦어지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리고 본인의 몸에서 일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치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드신 이 부분만큼은 크게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두렵고 부담이라는 부분이 두려움은 공포에 대한 부분이고요. 부담이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걱정이 좀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포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오면 50대 50인 거거든요. 맞아요. 네, 병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실제로 너무 안 가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본인이 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 말씀 것처럼 스케일링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판단이 먼저 있지는 않으셨으면 가면 문제가 있을 거니까 내가 이래야 돼. 네.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전에 네. 너무 앞서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을 조금 줄여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치료를 할 때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 경험에도 한 몇 달 전에 오셨던 분인데 임플란트를 받으셨어요. 임플란트를 받으셨는데 잇몸에 자꾸 붓고 안 좋고 이런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다른 병원을 다시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네네. 저를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잇몸이 부었어요. 딱 했는데 엑스레이를 검진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그곳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데 있던 임플란트도 이거를 다시 제거를 할 정도로 뼈가 다 소실이 되어 있고
하나도 못 느끼신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하셨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초를 해놔서 하나가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느끼시는 부분은 거의 뼈가 전체적으로 다 소실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였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컸던 거예요. 사실은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다시 모든 걸 복원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훨씬 더 어렵거든요, 치료가. 근데 이분이 오셨던 이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게 그냥 잇몸만 좀 부었지 않았겠나,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셔서 갑자기 얘기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주 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자기 본인의 치아에서도 치아를 수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신 거죠.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오셨을 때 기본적인 상황이 너무 가볍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가실 때는 조금은 좀 열어놓고 가시면은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이거는 고쳐야 되겠지. 그리고 초기에 이만큼 발견된 것만도 다행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고 하나하나 가장 불편하신 것부터 문제가 될 만한 것부터 한꺼번에 다 아니고요. 차분차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치료를 받다 해서 이제 물론 몇 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시면 급한 것부터 하시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치과 진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인생의 교훈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너무 오버띵킹을 해도 이 부담이 그로 인해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이제 이렇게 별 문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맞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왜냐하면 치아 자체도 눈에 육안상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포는 사실은 공포스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에 겪었던 그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얘기로서는 치료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선입관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은 마취도 잘 발달되어 있고 수술 기법이나 치료 기법들도 조금은 예전에 과거에 마취가 없고 이럴 때보다는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진정을 시켜주는 진정제라든지 뭐 어떤 병원에 있어서는 약간 가수면 상태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수면 마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공포가 몸의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약물적인 요법들도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구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치과를 방문했을 때 혹시 내가 과잉 진료에 희생이 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아마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만일 그런 느낌이 좀 드시다면 다른 의사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같이 구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슬기로운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도 그다음에 첫 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그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권리시니까 그걸 달라고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실 때 그거를 진단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서 세컨 오피니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네. 한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박형재 원장님 모시고 슬기로운 치과 방문 가이드란 주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치과에 대한 공포, 또 부담스러움, 또 꼭 이런 진료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치과 공포스럽고 또 가격적인 부담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그거를 한꺼번에 모든 거를 이제 그 강압적으로 치료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또 급한 그런 치료에 대한 순서를 정하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슬기로운 치과를 방문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